오늘 진행해 주실 강연의 주제가 우주와 달에 대한 호기심이 바꿔놓은 세상입니다. 네, 그래서 우주와 달 탐구 그리고 역사에 대한 내용부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까지 같이 전달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큰 박수와 함께 과학 칼럼니스트 이독실님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독실입니다. 20분은 정말 짧은 시간이라서 어떤 주제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계속적으로 제가 왜? 라는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보면 사실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주와 달에 대한 호기심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가? 생리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은 우주를 좋아하나 봐요. 달도 좋아하는 것 같고요. 제 아기가 이제 27개월인데 달을 봐요. 그리고 어떤 날은 달이 왜 없어? 별이 왜 없어? 라고 물어보면 이제 구름이 껴서 없어 라고 얘기하면 어쩔 때는 울어요. 왜 없어? 하면서 울면 이제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이 애기들조차도 달과 별을 좋아하네. 이거는 제가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마도 생리적인 것 같아요. 타고난 거.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재미없는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짜잔.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우주입니다. 제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 퀴즈 아니고요. 왜 이거를 생각했냐는 거예요.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주장을 했을까? 만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원소에다가 사속성을 집어넣었죠.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반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이거를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반박을 한다고 해봐야 당시 기각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주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토론을 거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당시에도 지동설, 천동설 둘 다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이제 바르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아마 영화에서 혹은 TV 프로그램에서 뭐 1박 2일 그 잠을 자는 1박 2일 그 프로그램 말고요. 그런 프로그램 보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밤에 타임랩스 영상이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구름이 막 흘러가고요. 별이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뭐로 보이냐면 구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하늘을 보면서 아니 저게 왜 구라는 거야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들어가서 배우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구라고 생각했는데 왜 구야? 말이 안 돼. 이거는 제가 밤새도록 별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밤새도록 별을 보면 누가 봐도 구가 움직이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한번 타임랩스 영상을 보시면 정말 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별이 변하지를 않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성인 거고요. 그 별은 수정구가 있는데 수정구가 균열이 있습니다.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 그 바깥쪽에는 천국의 빛이, 하늘의 빛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 수정구가 회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별은 변하지 않는 상태로 회전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천국의 빛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수정구는 변하면 안 되겠죠. 이게 무너지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달 위쪽, 달 윗세계, 다르게 말하면 천상계, 그리고 달 아래 세계, 또 지상계의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상계의 움직임은 뭘로 설명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역학입니다. 그럼 천상계의 움직임은요? 그냥 원래 천상계는 그런 거예요. 신들의 세계고 거기는 원래 그러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 그럴듯합니다. 물론 사소한 문제들이 좀 있긴 시작합니다. 계산이 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뭔가 잘 예쁘게 해주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걸 집대성한 프톨레마이오스가 저 위에 써 있죠? 다 읽어볼까요? PTOLE 프톨레마이오스가 이렇게 천동설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천동설을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들을 아름답게 뭔가를 만들어 잘 보면요 우리가 아는 이것저것이 보입니다. 이게 세턴으로 보이는 것도 보이고 비너스에 대한 것도 보이고요, 뭐 머큐리 같은 것도 보이고 루나라고 생각되는 LVN 이런 것들이 있죠. 지구가 당연히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지구가 약간 삐뚤어져 있는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원궤도입니다. 당연히요. 왜요? 왜 원일까요? 당연하죠. 원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원만큼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연은 당연히 원이어야 된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안쪽에 저 수정구가 있는데 안쪽에 다른 궤도를 그리고 있는 것들이 있죠. 왜 그럴까? 자,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별과 다르게 움직이는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움직인다는 게 우리가 딱 지켜보고 있을 때 얘가 천천히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의 위치와 내일의 위치와 다음 날의 위치가 계속 변하는 별들이 있어요. 움직이네요. 그럼 항성이 아니고 행성이라고 우리는 이름 붙이고 있죠. 몇 개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맨눈으로 보이는 행성이 많지가 않아요. 그것만 특별하니까 수정구 안쪽에 있다.
왜 이래요? 원래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행성은요, 이상하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행성의 움직임을 봤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메이, 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거꾸로 갈 때가 있어요. 행성의 역행이라는 게 있네. 얘는 왜 역행을 하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모델을 보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성의 움직임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이렇게 주원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맣게 이렇게 또 작은 원을 돌면서 주원의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움직인다. 주전원의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훨씬 더 복잡한 개념들을 설명을 해요. 그 수정구의 중심은 지구가 맞는데 이런 행성의 움직임의 중심은 이심이라고 따로 있고요. 이들이 행성들이 움직이는 그 시각 타이밍을 재개하게 할 수 있는 그 중심은 또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집어넣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계산이 다 맞아요. 완벽합니다. 당대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하죠. 완벽한 원을 이렇게 훼손시켜놨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설명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 궤도를 그려보면 좀 예뻐요. 예쁘죠? 그런데 제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면 몇 년은 한 20년 전입니다. 딱 바라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웃었죠. 피식하고, 야, 미개하다. 이렇게 애드혹을 붙인다고 하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해결하기 위해서 설명도 못하고 이유도 설명 못하면서 원래 우주는 그래. 왜 주전을 돌아요? 원래 우주는 그래 라고 붙이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당연히 그 당대 사람들은 싫어했죠. 완전한 우주를 훼손했다. 그런데 계산 결과가 너무 맞아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받아들이면서 1500년 동안 이 우주가 서양 전체를 지배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보면서 미개하다고 느꼈다고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지동설이라고 하는 훨씬 더 깔끔한 방법이 있는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우주가 원래 그래라고 하는 건 지금의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성이론 왜 그래? 원래 그래. 우린 다 원래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 원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 너무 신기한데, 인류 원리 왜 우리가 어떻게 인류가 있을 수 있어? 우주가 엄청 겁나 많아.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있겠지. 우리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서 설명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이걸 왜 싫어하고 일부는 배척하기도 하였을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성공적으로 우주의 모델을 설명했기 때문에 1500년 동안이나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그린 걸까요?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반기를 들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생각을 했을 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두지 말고 우주의 중심은 태양이야. 태양 중심설 혹은 지동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원궤도를 돌아야지. 원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계산이 안 맞아요. 아름답게 보이고 심플해지긴 하는데 주전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산이 안 맞습니다. 어쨌든 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에 매료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격이 독특한 갈릴레이였습니다. 갈릴레이는요, 그 전까지 없었던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어요. 바로 망원경이죠. 처음으로 망원경으로, 자신의 망원경으로 달을 봅니다. 달은 천상계와 지상계의 경계에 있는 천체잖아요. 달에는 누가 살아야 되죠? 토끼가 살거나 개가 살거나 미인이 살거나, 그러니까 문화권마다 다른데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림자를 보니까 아름다워야 되는 달이 크레이터가 있네? 보기 흉하네? 왜 흉한지 모르겠지만 흉하다고 느꼈어요. 처음 본 거예요. 보이지 않았었는데. 오른쪽은 뭔 것 같아요? 태양이 흑점을 받습니다. 흑점이 있는 것도 흠이죠. 아니, 어떻게 태양이, 얘가 변합니다. 흑점이 변해요. 매일매일 보니까 조금씩 달라지고 한 달, 두 달 스케치를 해보니까 와, 태양이 변합니다. 어떻게 천상계가 변할 수 있지?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또 굉장히 재미있는 간접적인 증거를 하나 발견하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그림에 집중해야겠죠? 우리가 글자는 잘 모르니까요. 이게 별이 있네요. 목성을 봤습니다. 위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있고요. 목성이겠죠. 그 옆에 귀엽게 이렇게 쭈르륵 늘어서 있는 별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일 모레 매일매일 보니까 저 4개의 별이 돈다는 거예요. 목성을. 이게 왜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한 걸 시사하죠. 이 목성 주변을 도는 위성 입장에서는 우주의 중심이 누군 거죠? 목성이죠. 지구가 아니네?
그렇다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라고 하는 일종의 간접 증거를 본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매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주장을 하느냐? 코페르니쿠스가 맞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깔끔한, 아까보다 훨씬 깔끔해졌죠.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에 비해서 훨씬 깔끔한 이런 지동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동설의 주장까지는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단점이 있다 하나만 하고 왜 이걸 했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원이어야 하는데 원이 아니죠.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심을 도입합니다. 이심의 개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주의 중심이 사실 지구가 아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애드옥은 똑같이 붙입니다. 그래야지만 설명이 돼요. 그런데 심플해졌고요. 원이라고 하는 집착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걸 주장하면서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 보이시죠? 지구가 이렇게 돌면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우주가 요만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지구는 여기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시차가 나타나요. 시차가 뭐냐면 제가 손가락을 하나 했는데 제 지금 배경에는 하얀 옷을 입은 멋진 남성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옆에 분한테 옮겨가고 이렇게 하면 또 옆에 분한테 이렇게 옮겨갑니다. 당연한 얘기를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면요. 지구가 움직이면 별들이 위치가 상대적으로 변해야 돼요. 이걸 연주시차라고 합니다. 자,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돌잖아요. 1년에 걸쳐서 돌 때 6개월 단위로 무언가 시차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안 나타나요. 자,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가 이런 주장을 처음 했을 때 그 당시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종교를 중심으로 했었겠죠. 대학을 중심으로 있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오, 그럴 수 있겠다. 야, 흥미로운 주장이네. 근데 연주 시차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그럼 이거 괜찮은 이론이긴 한데 잘 모르겠다라며 그런데 갈릴레이가 성격을 드러냅니다. 정말로 연주 시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지금 계산도 틀리고 계산도 제대로 맞지 않고 프톨레마이오스 세계관에 의해서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게 참 진리고 요거만이 진리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하지 말란 소리를 듣습니다. 야,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마. 이것만 진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 이론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각서를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갈릴레이가 굉장히 친했었던 우르바노 8세, 당시 교황입니다. 교황이랑 친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책에다가 교황을 등장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근거는 없는데 야, 요즘도 천동설을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대더라. 교황을 조롱합니다. 화가 났죠? 교황은 갈릴레이를 소환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종교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고발당했을까요? 각서를 썼잖아. 근거 없으면 이것만이 참진리라고 얘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거. 또 하나는 교황을 조롱한 거. 이 두 가지로 재판을 받습니다. 당연히 갈릴레이는 거기서는 네, 잘못했잖아요. 사실 그건 약속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하고 나왔고 그런데 우린 이런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했어?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이걸 했었어야 됐을까?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과학자의 양심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주 시차 문제 해결을 못한 거 알고 있었고요. 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원이 아름다우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왜 이거에 많은 과학자들이 당시에 이제 과학자란 말도 없었지만 교수들이 같이 관심을 갖고 토론을 했을까? 그만큼 생리적으로 인간은 하늘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위대한 두 명이 또 나옵니다. 이걸 해결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케플러, 왼쪽은 케플러죠. 케플러는 뭘 했느냐? 티코 브라이아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눈이 그 당대의 누구보다도 좋았다고 해요. 맨눈으로 관측을 했는데 너무너무 눈이 좋으니까 매일매일 별의 위치를 행성의 위치를 기록합니다. 전 옛날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지금 또 이래요. 왜? 계산은 못해요. 그래도 어떤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빨리 돌아가셨어요. 불안한 사고로. 그 아래에 있었던 케플러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자료를 전부 다 손에 넣습니다. 자, 뭐예요? 이 자료는 그냥 수학적으로 수치만 써져 있는 그런 자료예요. 몇 시, 몇 분, 몇 초 이것만 써 있는 그런 자료인데 그걸 가지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뭘 하냐면 궤도를 계산을 합니다. 화성의 궤도를 계산을 해봐요. 원궤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원이라고 했을 때 약간의 오차가 나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계산했거나 내가 계산 잘못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몇 번 했으니까. 그럼 티코 브라헤가 잘못 관측했거나 아니면 원이 아닌 거죠. 그런데 크게 실망하면서 자기의 스승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성의 궤도가 원이 아니구나, 타원이구나라는 걸 알아내게 돼요. 왜 타원인지 모르지만 원궤도가 아닌 타원 궤도를 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몇 년에 걸쳐서 몇 번 계산을 했는데 왜 원궤도일 줄 알고 계산했는데 원이 아니래요. 여러분 그런 거 하십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나왔어. 실수인가? 처음부터 다시 하자 해서 또 한 달 동안, 또 한 달 동안 계속 안 나온다고 실망해요. 왜 할까요? 그거를 즐거웠을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위대한 과학자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화성의 궤도뿐만 아니라 모든 궤도들이 타원인 걸 알아냈고, 근데 그 이유는 모르죠. 그 이유를 알아낸 사람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위대한 분이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입니다. 뉴턴은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법칙을 그냥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저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게 중력 때문이라고. 그거 나도 주장하겠다. 그냥 원래 모든 물질은 서로 당겨라고 주장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걸 주장하기 위해선 수학적 결과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수학적 계산을 할 수 있는 툴이 없었으니까 없어? 내가 만들지 뭐 해서 미적분학을 27살 때 만들어버리고 취미는 연금술이었던 그런 뉴턴이 주장을 합니다. 신비한 원격작용이라는 것이 있어 라고 주장을 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신비롭다고 했죠. 근데 중력이 왜 생기는지는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논리적으로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차츰차츰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차츰차츰 이게 맞구나라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근데 중력이 왜 생기는지 알았던 사람은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물론 최초 주장했던 건 아니겠지만 질량이 있으면 공간을 왜곡하더라. 그래서 공간이 왜곡된 상황에서 최단 거리로 움직인다고 해도 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는 거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3차원을 2차원으로 만든 예이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3차원 공간 상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왜 이것까지 해야 됐을까요? 유명해지려고 아인슈타인은 되게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는요, 프톨레마이오스부터 시작해서 갈릴레이까지 그리고 케플러까지 다 뭐 했냐면 관측의 결과랑 안 맞는데 이걸 설명을 해야겠는데 그 이전까지는 툴이 없어서 못했다가 망원경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나름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좀 달랐어요. 광속도가,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에테르가 과연 있을까로부터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자기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잘못된 관측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걸 바꾼 게 아니고요. 이론을 먼저 세웠어요. 틀릴 수도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딩턴 경에 의해서 일식이 일어났을 때 사진을 찍었더니 아인슈타인 이론이 맞더라라는 것이 나중에 발견됐죠.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뭔가 모순이 있는데 매트릭스 같이 그 버그를 발견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인 겁니다. 왜 이런 걸 했을까? 근데 아인슈타인 조금 다른 예로 할게요. 이 책이 뭐냐? 쥘 베른이 쓴 지구에서 달까지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1800년대에 쓰였던 소설, 1865년인가요? 쓰였는데 이 지구에서 달까지를 읽고서 수많은 당시의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달을 갈 수 있다고? 대포를 타면 달을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다양한 국적의 치올콥스키, 고다드, 오베르트, 폰 브라운, 세르게이 코롤료프 같은 이런 다국적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아마 안 될 과학을 좀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알 거고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바로 뭐란 겁니까? 스페이스 레이스를 펼치고 이렇게 소련이 먼저 위성을 쏘게 만드는 그런 일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폰 브라운이 또 로켓을 만들어서 달로 사람을 보내는데 일조하기도 합니다. 스푸트니크가 먼저 미국 위를 지나갈 때 이 쇼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케네디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뭔가를 썼다. 이거보다 이게 중요해요. 뭐죠 이거는? 여러분의 어린 시절 같죠? 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한 학생은 정말 웃고 있지만 나머지는 슬픈 표정이죠. 공교육을 바꿔놨습니다. 이전까지는요. 숙제를 내면 아동학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당연히 숙제는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에 미국의 공교육이 바뀝니다. 야, 큰일 났다. 소련에게 따라잡힌다. 이러다 망한다. 해서 암기 위주로, 수학과학 위주로 주입식 교육이 시작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물론 현실적인 이유는 있죠. 위성을 쏠 수 있다는 거는 ICBM이죠 결국에. 그래서 이제 핵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까지 집착했고 왜 그렇게까지 달 가는 게 중요했을까?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어지는 아르테미스 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계상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꿔놨던 많은 것들이요. 지금 제가 굉장히 빠르게 훑고 지나갔지만 과학사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게 바로 뭐였냐면 가장 중요한 혁명 중에 하나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죠. 이게 뭐라고, 이게 왜 중요하다고.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다 틀렸어요. 우주의 중심은 태양도 아니었고 원궤도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주장했고 왜 종교 재판까지 받았으며 계산도 못하고 기록만 해놨으며 계산만 했을까요? 뭘 위해서? 아마도 단순하게 과학자들이 그냥 펼친 어떤 위대한 계획인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의 미래에 경제에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꿈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생리적으로 우리 DNA 안에 이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고 하는 아마 단편 소설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이런 장면이 나와요. 별빛 아래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다면 당신은 모두가 잠을 잘 때 고독과 정적 속에서 신비한 세계가 깨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모두 고개 끄덕끄덕하게 되겠죠? 우주와 달과 별과 함께 즐거운 과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